더불어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 발대식을 가졌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겠지만 오늘 공식 출범한 건데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여권 내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했고,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범죄단체를 결성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 공소 취소 모임을 두고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부분을 좀 이름 자체가 약간 공소 취소 이게 좀 전면에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권에서는 좀 공격할 거리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의원들의 모임의 일단 주된 취지들을 내용들을 잘 뜯어보면 물론 이제 공소 취소 뭐 이런 내용도 분명하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검찰의 어떤 조작 기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적 제거를 위한 어떤 조작 기소에 대해서만큼은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는 국정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결국에는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깔려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너무 좁은 의미로 공소 취소만 하고 끝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사실 검찰 정부에서의 어떤 정적 제거 수단으로서 검찰이 사용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정적 제거를 위해서 수사가 조작 기소가 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의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는 의원들이 관련된 부분들을 좀 뭐 국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을 통해 지금 조사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름에서는 공소 취소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되긴 했지만 일단 제도 개선이라는 큰 편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검찰이 했던 그동안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의식을 갖고 좀 다시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지금 의원들이 앞으로 성과를 내지 않겠나라는 부분들도 조금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 편은 존중하지 않고 우리 편에게 불리하면 존중하지 않고 우리 편에게 유리하면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 가게 되면 그냥 사법부는 무너지고 상권분립은 무너지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를 했고 그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러면 법원 가서 다투면 되는 거죠. 근데 검찰을 어떻게 보면 권력의 힘으로 공소취소로 이렇게 끌고 가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이건 상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거기도 하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앞에 순서에서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는 것처럼 이 민주당 의원 104명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그 부분을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법부에서 다투지 않고 검찰의 공소취소 형식으로 가는 형식으로 가겠다는 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장동혁 대표랑 다를 게 없는 행동이고 그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이런 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다뤄진다라는 걸 우리는 좀 부끄러워해야 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성윤 의원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른바 강퇴를 당했어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탈퇴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붙였는데 81%가 강퇴에 찬성한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뉴 이재명이 요새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권 내에서도 뭔가 이 내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뭐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뭐 계파 갈등이나 뭐 내분이나 이렇게 보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안에서 볼 때는 특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뉴 이재명이라든지 뭐 친청, 뭐 친명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게 어떤 명확한 실체가 있어서 갈등하고 대립한다라고 보기에는 또는 뭐 계파 갈등이 전면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사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지방선거가 오늘로 다 100일 남은 날이거든요. 지방선거 100일 남았으니까 우리가 사실 잘 단합해서 이 선거를 잘 치러서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점점 커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제명인의 마을 같은 커뮤니티에서 뭐 여러 가지 지지자들께서 이런 뭐 투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런 거는 또 지지자들끼리에 얼마든지 건강하게 의견 표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분들과 이런 그 의견들과 별도로
당의 지도부라든지 그리고 당의 구성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의원들은 사실 지금 뭔가 갈등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줘서는 저는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분열하는 정당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지자들 사이에 여러 목소리들 나오는 얘기들 당연히 지도부가 다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 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 이야기들 잘 통합해 가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다 큰 그릇에 잘 담아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지도부나 의원들 사이에서까지 뭐 내분이 어떤 뭐 분열이나 갈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25대 71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25명이 저희들 단톡방에서 쫓겨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이 뉴스 보면서 우리 당도 참 그렇지만 민주당도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디 가면 항상 그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먼저 통합을 이뤄낸 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하고 이길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명청교책이란 말을 처음 만들어서 쓸 때만 해도 민주당 패널들 뭐 우리 장윤조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다들 부정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는 이렇게 쫓겨나는데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건데 어쨌든 뭐 정당 정치라는 게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긴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그래도 과거에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큰 통합의 정치들을 해오려고 노력은 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근데 지금 보면 양당이 다 그러질 않아요. 선거와 무방하게 정치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이 정치권에 늦게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엔 여야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싸워도 뒤에서는 다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당내에서도 계파가 갈려지면 그렇죠. 겉으로도 뒤로도 싸웁니다. 그냥 중재자가 싸우는데 문제는 지지자들도 국민들도 별로 그걸 원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좀 폭넓게 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통합을 이뤄내느냐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좌우될 것 같고 저는 뭐 사퇴를 시키곤 해도 우리 당이 지금은 조금 더 불리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SNS에 유튜브에는 뉴 이재명을 내세우며 올드로 분류한 민주 진보 진영 인사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작성자의 정체와 배우가 의심스럽다. 정치에서 순혈주의는 자해의 길인 걸 현명한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다. 유독 대통령을 파는 자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아니 뭐 조국 대표의 말씀 취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 또 넓게는 진보 진영 내부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 뭐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내고 또 때로는 그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 중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말을 얻는 거는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 100일 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뭐 아니면 뭐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요. 뭐 진보 진영에 있는 인사들이 말을 섞기 시작을 하면 얹기 시작하면 이게 좀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갈등이다, 계파 갈등 시작됐다, 뭐 분열이다, 갈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기를 생각하면 정말 조심하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진영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도 뭐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선거는 그렇다 할수록 항상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임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계속 자세를 낮춰야 되고 절대 분열되는 모습, 갈등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조국혁신당에 계신 분들도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더 논란이 되거나 또는 뭐 갈등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조금씩은 지금 자제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건 분명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합당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상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무산시킨 가장 큰 이유가 되죠. 예, 그런 지점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합당이 무산된 이유는
민주당에서도 친명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을 파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 친청계가 합당을 추진하다가 지금 좌절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 친명계가 좀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정청래와 조국의 동맹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예, 오늘 이 SNS를 보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군산 평택을 재보궐선거 무공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네. 있는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재보선 모든 지역에 후보 내는 것으로 고민 중이다.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뭐 명확하게 선을 잘 그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고 결국 나아가서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공천도 하고 뭐 경선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조국혁신당에서 나서서 이야기할 일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게 당 내부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국혁신당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의견은 의견인 것이고 결국 후보 낼지 안 낼지 그리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뭐 민주당이 알아서 결정한 일이 아닌가. 저도 사무총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합당이 무산된 상황에서 더더욱 그리고 평택이나 군산이 무슨 격전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평택이나 군산에서 생산을 가져가기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안 내고 그냥 조국혁신당이 공천하게 해준다? 민주당 당원들이 그거는 못 참겠죠. 그래서 아마 조승래 사무총장도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